오늘의 러닝 바이 두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스토리보드 컨티를 통해서 실감형 프로젝트의 컨셉과 시각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그 엑스마인드 같은 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프로젝트 컨셉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들을 해봤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 컨티는 구체적으로 보다 이 컨텐츠의 흐름이 어떻고 어떤 인물들이 튀어나오고 또 공간은 어떻게 배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오디오나 라이트 같은 조명 또 카메라는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것들을 다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감형 스토리보드 컨티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즉 크레이트의 작품이에요. 말레피센트라는 그 디즈니 세계관의 유명한 그 캐릭터잖아요. 이 말레피센트를 이야기를 베이스로 구성을 한 건데요. 시놉시스 또 이 한 목차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2D 보드도 있는데 3D 보드도 있네요. 네. 이 스토리보드는 어떤 형태의 컨텐츠든 그 스트럭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의 구조, 또 이야기의 그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이 짜임새 있게 먼저 그게 정리를 한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창작자는 인트로덕션, 오프닝, 빌드업, 컴플리트 or 프로그램, 또 솔루션, 클로징 or 엔딩. 네,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기승전결 또는 소설의 구조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조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통 이 스토리 플래닝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헐리우드나 애니메이션 업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스토리보드를 쓸 때 앞에 첨부를 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약서 형태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D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 영화나 광고,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씁니다. 2D 스토리보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씬과 그 씬을 안에 포함된 이 숫자들은 전부 샷이에요. 네, 카메라의 샷, 예, 맞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그 특정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샷 1에 디스크립션, 액션, 오디오, 카메라, 또 미디어 인포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요거 어떠세요? 이거 보시기만 해도 이 컨텐츠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스토리보드 컨티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2D 스토리보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VR, AR, XR 같은 이런 실감형 컨텐츠들은 공간을 다루는 컨텐츠들입니다. 이 2D 스토리보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청자의 시청자의 눈의 관점에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같은 실감형 컨텐츠, 메타버스들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간지향적인 관점에서 스토리보드 컨티가 기술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만으로는 또 이런 내러티브 그 스토리를 또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2D도 필요하고 결국 3D도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거는 유저가 그 가상 공간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주요 메뉴죠. 왼쪽에는 뭐 하이라이트로 갈 거냐, 주요 인물, 또 중간에는 핵심이 되는 기존 종합책의 줄거리라든지 또 오른쪽에는 부수적인 환경 설정을 유저의 시야각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한 180도 정도 되죠? 인간의 보편적인 잘 보이는 시각이 90도 정도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110, 120도 정도 이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상 공간에서 이 메뉴, 고개만 이렇게 좌우로 조금만 흔들려도 잘 보일 겁니다. 공간과 관련된 부분을 잘 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이런 3D 보드의 역할인데요. 하늘 위에서 카메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탑뷰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유저입니다. 조그만 유저를 중심으로 154도 내에 이렇게 이제 관련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요소들, 뭐 사물들, 그런 것들이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구성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0m 이내, 20m 이내, 뭐 이렇게 공간을 잘게 자세하게 쪼개서 유저들이 경험하게 될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지를 프로젝트 제작 팀원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앞서 봤던 그 2D 형태의 샷과 함께 이 크리에이터는 그걸 같이 배치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창작자의 스토리보드 콘티도 같이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창작자는 유명한 공포 영화죠. 이제 그것이라는 거를 그 영화를 소재 삼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창작자의 스토리 플래닝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인트로덕션, 오프닝, 빌드업, 컴플렉트 or 프로그램, 솔루션, 클로징 or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기술을 했죠. 2D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사용되는 또 음악도 잘 기술을 해놨네요. 이 창작자의 스토리보드 콘티에서 제가 좋게 보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림 실력도 그림 실력이지만 요 이제 붉은색으로 묘사된 카메라의 연출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나가는 거는 이제 줌아웃,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줌인 형태로 카메라가 어떻게 연출되어야 되는지를 스토리보드 콘티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선 크리에이터와 지금 보여드리는 크리에이터의 그 스토리보드 콘티에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카메라 연출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3D 스토리보드, 네, 공간과 관련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네, VR 공간 안에서 시야각과 거리,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 가상 공간이 어떻게 묘사되고 연출되어야 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선 그 두 창작자들이 그 보여준 그 2D 스토리보드, 3D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플래닝, 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실가면 컨텐츠를 위한 제작과 관련해서 좋은 스토리보드 콘티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또 화면에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뭐뭐를 위한 작업용 템플릿입니다. 이 복잡한 그리드, 이건 뭘까요? 네, 요걸 좀 소개해드릴게요. 스프레콜 파노라마. 한국어로는 보통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그 등장 방향 도법 들어보셨나요? 네, 등장 방향 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보셨어요. 여기 이제 지구본이 있죠. 이 지구본을 어떻게 만드냐? 결국 이 지구본의 표면, 이 표피들을 펴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이걸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공간을 카메라로 찍는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묘사를 할 거냐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법, 그 형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한 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스프레컬 파노라마.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스프레컬 파노라마가 더 와닿습니다. 네, 와닿는 표현이고요. 등장 방향도 없고 너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스프레컬 파노라마. 이 부분 같은, 특히 이제 VR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어떻게 이 부분을 촬영할 거냐. 뭐, 이런 스프레컬 파노라마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카메라에 보이는 대로 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의도나 연출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경우에는 정밀한 그 스프레컬 파노라마 형태의 그 정의를 해주는 역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거실 공간을 스프레컬 파노라마 기법으로 평면으로 핀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 공간을 평면으로 이걸 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거든요. 네. 실제 요런 식으로, 실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쭉 이어서 붙이면 그 파노라마 사진이 또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요게 그 벽이 이렇게 휘고 어쩌고 저쩌고 할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가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그 180도, 180도, 360도입니다. 그리고 위에 90도, 중심점에서 아래가 90도, 180도고요.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스프레클 파노라마 기법에 사용되는 형식의 그리드입니다. 이걸 좀 더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제 알파벳 단어가 있는데 이걸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F는 프론트입니다. 정면. 네, 정면이고요. 정면 보이는 부분. R은 오른쪽입니다. L은 왼쪽입니다. F 기준으로 R은요, 여기까지가 90도입니다. 90도의 거리고요. F부터 L도 90도입니다. 그리고 F, 프론트 위에 U는 업, 네. 천장, 네. 90도고요. D는 아래쪽, 네. 90도입니다. 그래서 180도고요. 이 L과 R 다음에는 B가 있죠. 이 B는 백입니다. 뒷면. 자, B가 왜 두 개일까요? 이거를 그려서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붙겠죠? 예. 이쪽 B와 오른쪽 B와 왼쪽 B는 네,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360도 공간을 카메라로 또는 직접 그래픽으로 아트웍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스프레클 파노라마 기법에 의거해서 그게 카메라든 또는 이제 렌더링 되는 어떤 그 가상 공간이든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개념이란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보드 콘티와 관련돼서 오늘 가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민할 게 많죠? 맞습니다. 일반 컨텐츠와 다르게 일반 컨텐츠를 하면 우리가 보통 평면형 디스플레이로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감형 컨텐츠는 그 스페이셜, 공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반적 관점의 그 연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그거대로 중요하고요. 그것에 더해서 공간을 어떤 식으로 연출하고 묘사하고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묘사도 같이 더불어서 중요하다.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졌을 때 2D와 3D에 대한 고민이 합쳐졌을 때 좋은 실감형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의 가치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